이슈 피플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도요. 자, 먼저 정호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또 진경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통령 외교부터 먼저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외교 전문가시니까 먼저 정 의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프랑스 갔다가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자, 엑스포 유치 위한 대통령 활동 보시면서 많이 대통령 세련되셨던가요? 아니면 뭐 예상했던 항상 하던 그런 식이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세련돼졌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예. 어떤 의미로 그렇게 그 용어를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볼 땐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지금 외교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로 가서 PT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빈살만도 지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태리의 여성 총리 조르다 총리도 또 가가지고 PT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엑스포가 굉장히 치열해졌고요. 또 그 나름대로의 평가는 매우 인상적이다 하는 그런 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은요. 예. 베트남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중 갈등 구도가 확립되면서 거기서 어부지리를 얻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21세기 전략에 있어서 소위 그 쿼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예. 그 쿼드 외에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신경 쓰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예요. 예. 왜냐하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딱 그 미국이 갖고 있으면 예. 중국에 대한 포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는 뭐 방위 산업도 그렇고 예. 또 방위 안보 협력도 그렇고 경협도 그렇고 또 예. 중국과의 갈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의 어려움 때문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예.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도 베트남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한국에도 인태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베트남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 가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베트남이 더 필요해요. 물론 다 서로 필요하겠지만. 베트남 물론 그 상호적인 건데요. 예.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나라죠. 예.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과 우리가 상보성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예. 지금 이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뭐 공급망이라든지 예, 예. 여러 그걸 이제 베트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예. 또 지난번에 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어디서 했어요? 베트남에서 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왜 외교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만 예.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나는지 예. 모르지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러는데 베트남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나라도 다 중요하지만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의 적절했다고 봐요. 예. 의원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파리를 간 건 사실 우리나라가 부산 2030 엑스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예, 예. 그 사이에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게 조건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BIE 회원국이 179개국이고 여기서 결정이 2030년에 개최국이 되려면은 3분의 2를 얻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1, 2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목표인데 예. 지금 2위하고 3위가 우리나라하고 이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뭐 현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2위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2020년에 두바이에서 이미 열렸고 25년에 오사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대륙 순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관행이죠. 물론 뭐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국제법에도 이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오사카 다음에 부산으로 간다는 게 여건상 쉽지 않고 물론 사우디는 두바이를 20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 해서 달려들으니까 여기도 예. 대륙 순환의 원칙에 따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예. 오일머니를 가지고 풀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1, 2위 안에 들어가려면 사우디 오일머니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2위 안에 일단 들어가서 1, 2위를 놓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2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3위로 떨어지는 나라의 표를 흡수하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전략이니까요. 예.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최선을 다했다 하는 평가를 충족을 시키는 거죠. 그래 예. 그런 점에서는 하여튼 해볼 만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영어로 재미 좀 봤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가서 재미 좀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소기의 예. 성과는 거뒀다고 보고요. 예. 베트남 방문은 뭐 금방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역 다변화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무역 다변화 문제가 국가적 현안인데 예. 베트남에 팔 게 많습니다. 특히 예. 자동차. 예. 자동차가 우리가 일본 차에 잘 팔다가 일본 차에 좀 밀렸어요. 예. 그러니까 차도 팔아야 되고 핸드폰도 팔아야 되고요. 또 예. 하나는 히토류. 예. 지금 어차피 배터리니 뭐니 저 여러 가지 그 첨단 제품을 하려면 히토류가 필요한데 중국이 만약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베트남에서 우리가 그 대체제를 찾을 수가 있고요. 방위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나라고 예. 무역 다변화 투자 뭐 다 중요한데 요즘에 약간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우리나라를 좀 세일하고 돌아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는요 그 엑스포 하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전에서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했을 때 이런 엑스포는 우리나라 처음이다 없었다. 그러다가 또 여수에서 하더라고요. 그때 대전 말고 여수 엑스포가 진짜 엑스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우리가 유치하면 이게 또 진짜 엑스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이 진짜고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예, 이번이 진짜는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엑스포를 예. 등록 엑스포 또 인정 엑스포 이렇게 나누는데 예. 등록 엑스포라는 딱 공인된 엑스포예요.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이 무역 박람회가 5년마다 열리는데 예. 지금 2030 엑스포는 그 등록 엑스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좀 불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요. 정 의원님, 엑스포 하면은 우리나라 진짜 경제도 발전하고 그것 때문에 또 경제 부가가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엑스포에서 좀 세상이 많이 달라졌나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았어요? 과거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 파리 엑스포 때 그 에펠탑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선 프랑스가 지금도 에펠탑으로 먹고 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관광객이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예. 또 지금 엑스포와 그다음에 월드컵과 예.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레벨이랄까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플러스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리고 일단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치를 성공시켜야 되죠. 근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2025년에 오사카가 했었고 그리고 뭐 대륙 그 원칙이라는 게 꼭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 또 조짐이 그런 게 프랑스가 처음에는 사우디를 지지하다가 예. 지금은 그 지지를 철회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조금 이태리 기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EU라는 그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바로 대륙 순환의 그 원칙에 따르면 이번엔 유럽 차례라는 의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거 2030년에 이것을 개최하게 되면은 일단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에도 상당한 이제 투자가 있을 것이고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그 논란이 많은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에 계획대로라면 완공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공항이 아주 깨끗하게 단장되자마자 엑스포를 유치하는 거니까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적절하다. 예. 지금 빈살만이 만만치 않게 지금 돈 외교를 하는 것이고요. 예. 또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 한 표 외에도 중국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면은 야
사우디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예. 북한도 사실은 그 BIE 회원국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라는 이 정권은 또 어떤 식으로 방해를 놓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못하지만 얘도 못하게 그럼에도 하겠다. 불구하고 만약에 올 11월에 대한민국이 엑스포를 유치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상당한 외교적 성공으로 예. 기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구별 없이 응원을 많이 해야 되죠. 예. 네. 예, 구별 없이 응원해야 된다니까 이제 수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신 네. 의원님. 네. 지금 이른바 킬러 문항 놓고요. 이게 사교육 조장의 주범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킬러 문항으로 이제 그 논의가 약간 포커스가 바뀌면서 예. 대통령실이 좀 힘을 얻었어요. 근데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킬러도 A급, B급, C급이 있고요. 예. 그리고 물수능, 불수능이 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물수능은 물수능대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불수능은 불수능대로 또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시험을 도입한 지가 벌써 50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킬러 문항 물론 문제는 있죠. 근데 이 시험을 출제하는 걸 옆에서 쭉 보면은요. 예. 변별력 문제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약간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물수능 문제를 쭉 내놨다가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실무자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봄부터 들어가서 사실 유폐 생활을 하거든요. 예. 꼼짝 못합니다. 핸드폰 반납하고 예. 집하고도 연락을 못하고요. 아주 긴급 사태가 아니면은 바깥 출입이나 통신이 두절이 되고 예.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 문제가 쉬워서 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원성 또 학생들로부터 받는 원망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하다가 보면 결국은 강경파가 약간 어려운 문제를 좀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해서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역대 평가원장들이 되게 3교시를 문제를 배부하고 난 뒤에 기자들 앞에 서서 얘기하면 항상 교과서 안에서 냈다고 그러고요. 항상 EBS 70% 문제지 그 안에서 냈다고 그러는데 실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뭐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 물이냐 불이냐 하면서 난리가 나는데 이거래요. 국가시험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킬러 문항이 어떤 경우에 역대에 보면은 도를 지나치는 킬러가 있습니다. 예. 슈퍼 A급 킬러가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떤 그 부패, 부정의 고리가 있는 거냐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난리를 지금 쳐놓고 이번 수능이요. 출제위원들이 이 얘기를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출제는 엉망진창 됐습니다. 이제는 이번 수능은 보나마나 엉망진창 됐고 학교도 혼란이지만은요. 이 수험생들이 받는 그리고 또 지금 재수생들, 삼수생들 이런 사람들은 다 전부 유턴해가지고 이제 아마 대학을 댕기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유턴해가지고 야 수능 준비하자 지금 이럴 거예요. 이 혼란을 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시기가 왜 이때 이렇게 국가적인 혼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정책을 다루면 안 됩니다. 예. 정윤. 글쎄요, 그 대한민국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 그러면서 이렇게 산적한 문제가 많은 교육의 문제를 예. 이 킬러 문항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이 창의성과 무모함에 예. 정말 그 놀라 자빠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마치도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는 킬러 문항 때문인 것처럼 완전히 인식하는 상황까지 예. 왔는데요. 사실 제가 애를 키울 때만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예. 막상 지금 요번에 그 나간 그 평가원장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은 지금 당장 그 소위 도하선이 된 게 6월 모의고사에 킬러 문항이 나와가지고 이 사달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평가원장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킬러 문항인지 아닌지는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라는 식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러고요. 예.
또 그 전임 평가원장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게 한 과목에 뭐 2-3개 정도 있었지만 예. 그거 자체가 그 소위 다양한 교과서, 다종의 교과서가 있는데 예. 다종의 교과서 그리고 EBS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는 지문을 가지고 만들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냐면 6월 모의고사에 킬러 문항이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 발표는 6월 28일 날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발표 안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제 그 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위 그 마녀 사냥하듯이 뭐 학원 강사 뭐 예, 지금 예. 막 건드린단 말이죠. 근데 사실 학원 강사들은 학생들에게는 거의 무슨 스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질문드렸는데 지금 일타 강사 고소속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신 일타 것 강사.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스타 강사들에게 일련의 어떤 팬덤 같은 것도 만들어져 가지고 강사의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뭐 온라인 강의를 하든 뭐 그런 어떤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고 돈을 번 자본주의 그 시장 논리인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랬다 그러면 아, 저 사람들 원래 그런 식의 어떤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자유와 자유시장 논리를 강조하는 국민의힘과 정부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거기다 지금 공정이라든지 상식을 들이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타 강사들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당장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래저래 참 그 유권자들 지지표는 많이 날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총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학생들도 뭐 벼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투표하겠다고. 그래서 이 접근법이 분명히 잘못된 데다가 대통령의 그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일파만파가 됐는데 예. 제가 더 놀라운 거는 그에 대한 장관이라든지 또는 여당 의원들의 대응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어요. 적어도 장관은 2번 교육부 장관을 하는 사람인데 예. 지금 완전히 킬러 문항을 완전히 그냥 거의 뭐 색출해가지고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 결국은 이 정부 역시 지난 3월부터 차관의 발언으로 킬러 문항 자체가 없다라고 확인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더 많은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없앤다 그래서 그런 중고난도의 킬러 문항이 생기는 건 아니다. 교과서 예. 내로내겠다 예. 그러지만 그거에 대한 그 반론은 학부모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 가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왜 진영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지 사실 킬러 문항 없애겠다라는 거를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말했을 때 예. 정부에서 그랬대요. 킬러 문항 자체를 없애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진영 논리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당을 흔들어대는 것에 재미가 쏠쏠할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그 정부라든지 여당으로서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신 의원님 지금 그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평가원장 사임하고요. 교육부 담당 국장 경질됐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아니 만약에 그렇게 심각한 그렇죠. 문제라면.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데 저는 평가원장이 왜 사임해야 되고 대학국장이 왜 갑자기 그냥 목이 날아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문제를 보고 평가를 한 건가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한 거겠죠. 예. 그러면은 그럼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한번 보자. 예. 그래서 거기에 킬러 문항이 뭐가 있었는지 그 킬러 문항도 한번 보자. 이러고 해도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작년 말부터 그렇게 지시를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장관이나 국장이나 평가원장이 무시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경위도 잘 모르겠고요. 예. 누가 도대체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예. 역대 그 정말로 이상한 문제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런 문제가 세상에 아인슈타인이 와도 못 풀 문제를 어떻게 냈느냐. 예. 아니 춘원 이광수가 와도 이런 문제를 풀겠느냐 하는 우리가 비유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6월 모평이 있었으니까 예. 6월 모평의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이게 입시에 임박한 수능이나 뭐 이런 입시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대통령이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이렇게 질러버리면 지금 온 나라가 쑥대밭처럼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수습 불가하게 됐습니다. 예.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